선발이 든든하면 팬들의 마음도 든든하죠. 바로 서울 메디칼 그룹처럼 말이죠. 미주 최대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은 정확한 5스타 의료 서비스, 오랜 경험, 가장 빠른 미품. 이래서 에이스. 우리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줄 에이스 서울 메디칼 그룹. 홉, 우리 모두가 꿈꾸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첫 시작과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웰컴 투 뱅크 오브 호프. 림넥서스는 1986년부터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주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글로벌 1000대 기업, 포춘 500대 기업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4년 역사의 림넥서스가 미 전역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림넥서스. 선발이 든든하면 팬들의 마음도 든든하죠. 바로 서울 메디칼 그룹처럼 말이죠. 미주 최대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은 정확한 5스타 의료 서비스, 오랜 경험, 가장 빠른 미품. 이래서 에이스. 우리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줄 에이스 서울 메디칼 그룹. 홉, 우리 모두가 꿈꾸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첫 시작과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웰컴 투 뱅크 오브 호프. 림넥서스는 1986년부터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주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글로벌 1000대 기업, 포춘 500대 기업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4년 역사의 림넥서스가 미 전역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림넥서스.
선발이 든든하면 팬들의 마음도 든든하죠. 바로 서울 메디칼 그룹처럼 말이죠. 미주 최대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은 정확한 5스타 의료 서비스. 오랜 경험, 가장 빠른 미분. 이래서 에이스. 우리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줄 에이스. 서울 메디칼 그룹. 홉. 우리 모두가 꿈꾸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첫 시작과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웰컴 투 뱅크 오브 호프. 림넥서스는 1986년부터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주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글로벌 1000대 기업, 포춘 500대 기업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4년 역사의 림넥서스가 미 전역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림넥서스. 선발이 든든하면 팬들의 마음도 든든하죠. 바로 서울 메디칼 그룹처럼 말이죠. 미주 최대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은 정확한 5스타 의료 서비스. 오랜 경험, 가장 빠른 미분. 이래서 에이스. 우리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줄 에이스. 서울 메디칼 그룹. 홉. 우리 모두가 꿈꾸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첫 시작과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웰컴 투 뱅크 오브 호프. 림넥서스는 1986년부터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주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글로벌 1000대 기업, 포춘 500대 기업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4년 역사의 림넥서스가 미 전역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림넥서스. 한국일보 미디어그룹 웨비너 시리즈 제3편 이후에 웨비너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일보 웨비너 시리즈 사회를 맡은 진행자 이용돈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한인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리즈로 이 웨비너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가 잘 마쳤고요. 오늘 그 세 번째 시리즈로 의료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세 분의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메디칼 그룹의 회장이시죠. 차민영 내과 전문의. 두 번째 강사는 서울 메디칼 그룹의 CFO이십니다. 한경모 내과 전문의. 그리고 세 번째 강사는 서울 메디칼 그룹의 이명빈 내과 노인과 전문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비나 행사는요. 뱅크 오브 호프, 서울 메디칼 그룹, 림넥석스가 주관하고 농심 아메리카가 후원하며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한국TV 주최로 펼쳐집니다. 자,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강연자이십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의 차민영 내과 전문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메디칼 그룹의 회장으로 있는 내과의사 닥터 차민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과 또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 안 걸리도록 하고 싶지만 만약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세계적으로 750만 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1만 1천 명이 돌아가시고 사망률은 5.5%입니다.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 미국은 지금 200만 명이 돌파했고 사망은 11만 5천 명, 사망률 똑같이 5.5% 되겠습니다. 미국 평균이나 세계 평균이나 같습니다. 자, 데일리 뉴 케이스, 매일 생기는 케이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미국의 락다운을 대부분 풀었고 또 요즘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평화적인 시위가 되어 있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다시 올라갈 그런 찬스가 되게 높고 그것을 제가 1.5 웨이브다. 1.5차 웨이브. 우리가 세컨 웨이브가 언제 오냐. 세컨 웨이브가 금년 가을이나 겨울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생길 거로 다 예상을 하는데 지금 생기는 거니까 2차 웨이브가 아니고 1.5차 웨이브다는 말을 제가 어제 생각하다가 지어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지금 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가 지나간 3개월 동안 정부에서 3조 달러 이르는 돈을 써가면서 겨우 좀 줄였는데 이 발생률과 사망률을 그것이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데일리 뉴 데스 이것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기를 기대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우도 거의 14만 명이 걸렸고 사망은 4,870명, 사망률은 3.3%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사망률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프도 본다면 데일리 뉴 케이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률도 내려갈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데일리 뉴 케이스 좀 점점 캘리포니아에서 올라가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백신이 금년 말에 나올 확률이 사실 반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답이 또 되고 하여튼 좋은 백신 나올 확률은 반반입니다. 금년 말부터 나올 확률이. 그때까지는 안 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단단히 써야 합니다. 마스크가 그걸 잘 쓰면 걸릴 확률을 그 자체로 8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상 뛰어야 되고 손 씻는 거 그거는 뭐 금년 내내 열심히 하시면 코로나도 줄이고 독감도 줄이고 일반 감기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행하게도 걸리면 어떡하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일 겁니다. 우리가 독감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여기 이런 타이플루 같은 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었을 때는 1917년 세계적인 스페인 독감처럼 대유행을 일으켜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죠. 1억 명 이상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타이플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48시간 이내에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리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의 부작용을 무서워하다가 결국 늦게 쓰기 때문에 결국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이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답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중환이 됐을 때, 입원했을 때와 외래를 썼을 때 있는 약, FDA에서 임시 허가난 약입니다. 정식 허가 아닙니다. 둘 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특효약이 아닙니다. 둘 다. 둘 다 차선책입니다. 입원했을 때는 렘데시비였습니다. 액센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렘데시비어. 이게 이제 닌겔에 맞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외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외래로 쓸 때는 약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란 약이 있는데 약간 논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지스트로마이신이라고 부르는 항생제가 있고 또 징크 아연이 있습니다. 이걸 세 가지 컨비네이션으로 얼마나 쓰느냐? 5일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 쓰기 때문에 사실 걱정하는 부작용은 대단히 더웁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너무 과장 보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 많습니다. 요새 란셋에서 논문 나온 것도 그 잘못됐다고 철회가 됐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약이 아지스트로마이신, 이게 여러분은 지팩이라는 그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약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 약입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름이 좀 긴데 요즘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제대로 발음하시는 분이 많은데 알약을 꺼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습니다, 이게. 이렇게 작아요. 이걸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드시는데 5일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처음에 3개월 전에 3월 달에 너무 많이 기대한 분이 많습니다. 이걸로 중환, 입원 환자에서 생명이 위독할 때 써도 효과 있는가? 불행히도 없습니다. 이 약은 외래로 썼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타이플루 48시간 이상 지나면 효과가 아주 급격히 떨어지고 아지스트로마이신 여러분이 기관지에 쓰는 약도 초기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또 먹는 아목시라든가 오그멘틴 같은 약을 생각합니다. 그 약들은 외래어 써서 기관지염이 폐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이미 환자가 병이 너무 심해서 중환자실에 있고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가 되면 그 약으로는 효과가 너무나 부족하죠. 그때는 그 약보다 훨씬 강한 약들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닌겔에 넣어서 줘야 됩니다. 근데 나온 약이 닌겔을 쓸 수 있는 렘데시비밖에 없고 그 약도 미리 써야지 사실 효과가 있지 그 약도 중환이 되면 효과가 아주 떨어지는 거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 쓸 수 있는 초이스가 아주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들이 몇 개 들어온 것 중에서 제가 백신 얘기는 제가 대답을 해드렸고 코로나19와 일반 독감의 구별 방법 없습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90% 이상 비슷하고 다 똑같이 열이 나고 기침도 하고 전신 통증, 두통 이 다 있습니다. 숨찬 것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 아픈 거 설사 다 비슷합니다. 증세는 90% 이상 비슷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 차 박사님께 묻습니다. 남가주 여름 날씨 90도 이상 100도 올라가는데 이런 데서 코로나 안 죽습니까? 답은 안 죽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무리 온도가 올라가도 잘 죽지 않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대지방에 브라질이라든가 다른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많이 걸리는 거 보면 여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많이 떨어질 걸 처음에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늘 이게 제가 만든 그래프입니다. 어디 딴 데 없는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십시오. 조기약 사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이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모든 바이러스에 해당됩니다. 바이러스가 처음에 우리가 걸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사람의 면역 방어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여기 좀 높을 거고 나이가 많고 기저지는 사람들은 좀 낮겠습니다. 하여간 자기의 방어력으로 이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떨 땐 이렇게 돼서 떨어지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낮게 되는데 만약에 불행히도 우리의 방어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돌파를 당하면 그때는 이런 항생제, 항바이러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지스트로마이신 그리고 타이플루, 독감일 경우는 타이플루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외래로 쓸 수가 있는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모든
코로나를 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효과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 외래 썼을 때 한 50%, 70%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로 써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도 몇 명 써서 다 낫게 했고 한인타운에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10명 정도 써서 다 효과를 봤다고 각자들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고 제가 조금 있다가 시애틀에 있는 이영호 박사님께 전화를 연결할 텐데 그분은 60명을 치료했는데 100% 다 잘 나왔다고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항생제, 항바이러스 쓸 때도 요때 요것밖에 그 기간에 써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놓쳐서 입원하게 되면 그때는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 일주일 지나면 몸에 있는 바이러스 숫자는 수조가 됩니다. 수억도 아니고. 그때 되면 우리가 어떤 약을 써도 이길 수가 대부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가 바해전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중공군 인해전술 아시죠? 인해전술 그때 70만에서 100만 정도가 들어왔다는데 한반도에 그 중공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을 때는 이런 렘데시피르 같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분들도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가끔 보는데 그렇게 안 되게 약은 쓰게 되면 빨리 써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논문이 최근 나왔습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언론에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누구냐? 이분 저 얼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예일대 교수입니다. 닥터 할비 리시. 이분이 에피데미올로지 감염병에 이분이 이 역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논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아이스로마이신을 외래로 써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 놓은 거는 뭐냐? 언론에서 너무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약을 못 쓰게 한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돌아가시는 분이 매주 10,000명씩 돌아가고 있다. 매주 10,000명씩 돌아가시는데 이 약의 부작용은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 약은 그동안 60년 동안 말라리아 치료제 예방약으로도 쓰고 있고 지금도 매일 미국에서 5만 명의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환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일 안전한 약 중 하나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약인데 갑자기 이걸 5일밖에 쓰지 않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됐다는 것은 지금 아는 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부작용이 뭐냐? 카디오 어리드미아, 심장의 부정맥 10만 명에 47명이 했다 이겁니다. 10만 명 47명 사실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그런데 그건 생긴 부정맥을 말한 거 실제 돌아가는 사람은 10만 명에 9명밖에 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하고 약을 못 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이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도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중간에서 약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고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의 현명한 지혜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 약을 immediately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아이스로마이신 그 콤비네이션 그렇게 되고 또 바이러스를 최근 나온 논문인데 사이언스에 바이러스는 빨리 써야 된다. 자, 바이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나왔을 때 얘기인데 안 나왔을 때는 사실 그래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까 제 그래프처럼. 이거는 이제 자기가 운 좋게 나왔을 때도 이렇게 보면 약을 썼을 때 이걸 0.5일입니다. 여기 있는데 0.5일 안에 썼을 때 99%가 이게 낫는다는 거고 늦게 해서 5일 이상 쓰면은 이것이 치료지점입니다. DA라고 쓰는 치료지점인데 이게 효과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5일 안에 쓰라는 것입니다. 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네, 하여튼 그런데 대부분 논문들이 왜 잘못됐냐? 미국에서 나온 논문들이 대부분 입원 환자, 특히 중환에 대한 논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논문은 7.21에 썼다는 겁니다. 7.21. 그렇게 썼기 때문에 좋다고 논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 편향된 논문. 그러니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별로 그렇게 썩 좋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고. 자, 닥터 젤렌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뉴저지, 뉴욕 쪽에 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아이스로마이신 징크를 5일간 썼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예, 이분이 닥터 젤렌코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트럼프한테 편지 보냈다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 자, 자기가 400명이 썼다. 닥터 젤렌코 했더니 하이 리스크, severe 심한, severe ill, 심한 사람인데 오로지 2명, only 2명만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 약사들이 지금 문제가 입원한 심한 사람에게
분비하고 있다 현재.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 약은 초기에 써야만 된다. 초기에 쓰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초기에만 쓰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400명 중에서 2명 빼고는 전부 다 빨리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이드로크신 5일, 아지트로마이신, 징크 했더니 사망도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할 때는 0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기 나온 건데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는 제로 사망, 입원 제로, 산소호흡기 제로, 멀미나 뭐 설사 10%야 가벼운 부작용이 있었다. 그런 정도였고. 하여간 또 그 다음 또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주류 언론에서는 전혀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636명의 환자가 있었더니 이건 브라질 연구인데 약을 안 쓴 그룹에서는 5.4%가 입원하고 약을 쓴 그룹은 1.9%만 입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자, 하이드로시클로로킨과 아이스로만 썼습니다. 치료를 안 했더니 5.4% 입원하고 치료를 했을 때는 1.9%만 입원했다는 이런 연구가 미국에서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그것도 빨리 쓰면 얼리하게 썼을 때는 또 입원율이 더 낮습니다. 1.17. 그리고 일주일 뒤에 썼을 때는 3.2%가 입원했고 아무리 안 쓸 때쯤 5.4%가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롱아일랜드 병원에서 이 치료에 좋다는 건데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54명이 입원했는데 평균 67세 다 전부 다 잘 컴플리트리 리커버 됐다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건 많고 그럼 부작용이 있는가? 그 부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신문이 나왔는데 어디 된 건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하이드로시클로로킨, 다른 이제 프라르킨이라고 또 말을 하는데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류마톨로지, 미국 류마티스 학회입니다. 이게 칼리지가 대학이 아니고 이때는 학회를 이렇게 씁니다. 이때는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 자 여기 크게 글자 크게가 하이드로시클로로킨 typically very well tolerated 이렇게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약은 의사들이나 우리가 쓸 때 부작용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지 이렇게 very well tolerated 이런 말은 찬사 중에 찬사입니다. 네, 그리고 serious side effect rare. 사실 의사들이 60년 동안 이게 써오면서 부작용이 없는 걸로 이 약이 유명한 약입니다. 제가 말이 100% 사실인 거 아십시오. 류마티스 관절 환자들은 20년, 30년씩 먹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부작용이 없는 걸로 유명한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65년간 살아남았고 말라리아로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100만 명입니다. 지금 금년에 말라리아로 죽은 세계 돌아가신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말라리아로 죽은 분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 없었으면 그거에 10배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마. 뭐 제 생각인데 그렇게 좀 거의 제가 통계를 보면 그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이게 좋은 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약이 많은 말라리아 환자들을 살리고 있고 류마티스 관절 환자와 루퍼스 환자 미국에 5만 명씩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명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레어 케이스 드물게 눈에 망막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이도즈 매우 많은 용량을 매니 이어져 썼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 검사를 1년에나 5년에 한 번씩 하면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심장의 부정맥도 레어 아주 드물다. 이게 티피컬리 오피스 세팅에서 외래에서는 이 심전도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꼭 심전도를 찍어보라고 권합니다. 반드시. 저는 굉장히 조심하기 때문에 입원했을 때는 다 심전도를 찍기 때문에 그렇게 모니터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또 심장학회에서 말한 겁니다. 최근에 5월 말에 나왔습니다. 5월 29일 날 나온 아주 훌륭한 논문인데 여러분들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류 언론에서는 왜 말을 안 하는지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이드로시클로로킨과 아이스로마이신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 아까 말한 대로 이펙티브하다. 말라리아,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에 아주 효과가 좋다. 그런데 이걸 월드와이드 세계적으로 several hundred million course of chloroquine 그러니까 하이드로시클로로킨 뭐 여기 있으면 기니까 뺐는데 several hundred million 수백만 명에게 이걸 나오고 있다. 그런데 without arrhythmic death 부정맥이라는 사망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under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연구하는 논문을 중지시켰다가 다시 연구를 해도 좋다고 WHO에서 말했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리트로마이신
자, 이 항생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죠. 기관지염이라든가 뭐 중이염이든 많이 쓰는 이게 오히려 보면은 조금 더 이것도 안전한 약입니다. 그런데 100만 명에 47명의 부정맥이 생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거는 47명 있다지만 하이드로시클로르킨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안전한 약을 왜 언론에서는 정말 거품을 물고 이 약을 못 쓰게 하는지 의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 두 개를 같이 쓸 때는 높다. 컴비네이션 해보자. 컴비네이션을 두 개를 썼을 때 No synergistic arrhythmic effect of azithromycin with or without 클로로킨. 하이드로시클로르킨은 클로로킨보다 더 안전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썼을 때도 이 부정맥이 더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치면 그러면 어떤 논문들은 이 중환자에서 있다는데 그건 뭐냐? 중환자에서 가끔 부정맥이 더 생깁니다. 왜? 그거는 약 때문이 아니고 환자가 그 정도로 중환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를 침범합니다. 특별히 심장을 침범을 많이 합니다. 심장에 마이오카다이티스, 심근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이 들어가도 부정맥의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하이드로시클로르킨은 억울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약이 들어가서 부정맥이 생겼을 때는 언론에서는 그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학자들도 그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이드로시클로르킨을 써서 부정맥이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는 말을 쓰고 싶어하는 사실은 연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약을 써도 심근염이 생겼을 때는 부정맥이 조금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입원했을 때 특히 중환에서는 하이드로시클로르킨을 절대 쓰지 말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때는 뭘 써야 되냐? 렘데시비를 써야 됩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외래로 썼을 때 미리 예방 효과가 있는가?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 두 개가 있는데 뭐 하나는 15% 예방, 뭐 17% 줄었는데 그 논문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럽니다. 사실 통계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약일 때는 통계학적 의미가 있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들은 지금 분위기가 하이드로시클로르킨은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숫자가 작아서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미했는데 거기 분명히 17%의 차이가 있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17%가 아니고 무려 여기 있는데 80% 이상 차이가 있다 돼 있습니다. 인도에서 나온, 인도와 여러분들 뭐 의료 후진국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IT 세계적인 선진국의 하나죠. 네, 그렇고 거기에 훌륭한 의학자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서 나온 아주 좋은 논문입니다. 6월 4일 날 나왔습니다. 이런 논문은 언론에서 절대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했더니 이게 8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리 하이드로시클 이때는 뭐냐면 자기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접촉했을 때 미리 약을 먹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프랑스에서 나온 논문인데 프랑스 말세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죠. 디디에르 라울이 이걸 다 감독을 했는데 3,737명 굉장히 많은 거죠. Early diagnosis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Early treatment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면 이 약을 3일, 5일에 3일만 쓰더라도 significantly better clinical outcome 의미 있게 아주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논문들을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는 게 제가 안타깝습니다. 자, 제 이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좋게 달아주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나왔다, 자기 친척이 나왔다. 그 중 하나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플라워라는 분인데 일주일 전에 차 박사님, 저는 양로원 간호사 근무하다가 코로나 걸렸어요. 폐렴으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병원 5일 입원하고 의사한테 하이드로시클로르킨 처방해 달라고 부탁해도 부작용, 심장이 심해서 안 준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각서 쓸 테니 제발 오대달라고 해서 아지트로마이신, 징크 함께 먹었더니 펄펄 끓던 열이 2일 후부터 떨어지고 숨 쉬는 게 차츰 좋아졌어요. 차 박사님께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미국 의사들 하이드로시클로르킨 오더 안 해주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나쁘게 부작용만 강조하니 약식을 거래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에 대해서 괜히 좋다고 말하는 바람에 지금 주류 언론 대부분이 반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 약에 대해서 참 홍보를 하고 싶지 않은데, 홍보가 아니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딱 중간인데, 할 수 없이 모든 언론들이, 대부분 언론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약의 좋은 효과가 가려진 현실이 안타깝고, 여러분,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자, 입원했을 때 렘데시비를 썼는데, 그걸 외래를 썼을 때는 뭐 있는가? 딱 초이스 두 가지입니다. 이렇습니다. 자, 초이스.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 판단에, 현명 판단할 거고, 그걸 안 먹으면 다른 초이스 있는가? 요겁니다. 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비타민 C, D 드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 아연도 드시고, 뭐 퀘르세틴도 있고, 하여튼 운동 열심히 하루에 한 30분 1시간 하시고, 잠 7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건 다 해야 되지만, 약으로 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약, 하이드로시클로로킨, 아이스트로마이신, 징크, 컨비네이션 오일 쓰는가? 안 그러면 물만 마시고, 뭐 타이런을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너무 심해져서 할 수 없이 입원하게 되면 렘데시비를 쓰는 거. 딱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1.5차 웨이브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년 여름 내내 여러분들이 마스크 같은 거, 그 개인 위생을 다 하시더라도 운 나쁘면 정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갑자기 다른 운전 못하는 차가 옆에 와서 들이받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한 분도 있듯이 그렇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신 분이 자기 주치와 잘 생각해서 잘 상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드시라 하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드시고 안 드시고 여러분의 자유고, 제가 하이드로시클로로킨한테 아무 상관도 없고, 이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저 내일은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논란 없는 약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많은 이 약을 제가 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딱 FDA에서 임시 허가 나와 있는 약이 하나인데, 그나마 외래로 쓰는 것을 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한 거. 제가 몇 명의 환자를 치료해서 잘 나았다 그랬는데, 시애틀에 60명의 환자를 치료해서 100% 다 잘 나았다고 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내과 의사가 계십니다. 이영호 박사님인데, 제가 전화로 연결해서 그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이영호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한국 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영호 박사님께서 그동안 코로나 환자 60명 치료해서 다 잘났다는 얘기를 직접 우리 박사님에서 말해서 그걸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타코마고 페더럴웨이 워싱턴, 시애틀 밑에서 개업하고 있는 내과의사 이영호입니다. 저희는 저희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드라이브 스루 테스팅을 저희가 한 3,000여 명을 했고요. 그 중에 양성 환자가 한 70명쯤이 나왔어요. 근데 70명 나오신 분들 중에 환자들이랑 앉아서 얘기해서 환자들이 약을 잡수겠다고 선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약을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을 드렸고요. 한 60여 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60여 명 약을 드리는데 60여 명 약 드린 분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병원 증상이 심해져서 인공호흡기에 걸리시거나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네네네. 저희들은 특히 이게 초기에 썼기 때문에 네.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네네. 하여튼 저희들 중에는 환자들 중에는 한 분도 병원에 들어가신 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써본 사람 다 알고죠? 네네. 그럼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써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요. 네네. 저희들한테 써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분은 다 그렇게 말하죠. 하도 언론에서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이 약이 실제 효능이 있다는 것은 다 숨기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영호 박사님이 좋은 예를 말씀드리는데 암 환자 쓰는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 비유를 들은 거 좋은 비유니까. 아니 이게요, 꼭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암 환자들 우리가 항암제를 쓰잖아요. 네네. 항암제 저희들 환자들 중에서도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항암제를 쓰다가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네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항암제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그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거나 항암제의 효과로 돌아가신 분들이 미국에서 아마 1년이면 수천 명, 수만 명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가 왜 쓰냐? 이게 항암제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환자들한테 선택을 해드리게 하고 네. 환자들이 선택을 해서 쓰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쓰지요. 네, 맞습니다. 이 하이드로시 클로로킨도 우리도 환자에게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에게 이 약의 효능이 이런 정도다. 100%다 낫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게 많고 빨리 쓰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부작용은 드물게 심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다. 아주 드물지만 그런 얘기 다 하고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지금 언론에서 하도 이렇게 무섭게 말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된 이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겁니다. 현재로서.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이영호 박사님은 다 설명을 환자에게 다 하고 하면 환자들이 현명하신 분 다 알아듣고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쓰는 거죠. 네네네. 자기가 안 쓰다가 이 불행하게도 입원하게 되면 또 그 중에서 또 불행하게 되면은 중환자실에 가고 또 불행하게 되면 돌아갈 수도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아예 외래로 써서 빨리 중환자가 안 되게 입원 안 하는 게 제일 상책이겠죠. 네네. 그래서 현명하신 분은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네. 예. 네네네. 그렇죠. 네. 저는 이게 medical ethically, 네네. 의료 윤리적으로는 이제 환자들한테 분명히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네. 환자 생명은 환자들이 생각하고 informed medical decision을 환자들이 그렇죠. 이렇게 이런 저런 데이터를 얘기를 해주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네. 아 그러면 내가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 환자가 본인이 결정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당연히 의료 윤리상 맞는 얘기고 네네. 그렇게 얘기해드릴 수 있는 쪽의 경우에는요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70명 환자가 이제 생겼었는데 네네. 그중에 60명은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렇죠. 네네. 예, 그러고서는 그분들은 다 효과가 좋았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몇 명 안 되지만 다 효과 좋고 한인타운에도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5명에서 10명씩 다 치료했는데 거의 다 뭐 효과 다 좋았다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언론에서 하도 부작용만 강조하고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그게 입원의 환자 중환자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에게는 효과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박사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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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 이렇게 좋은 약을 며칠 전에 FDA에서 뭐 어떤 이유로 이것을 하이드로시클로로킨입니다. 이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이 약을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되나요? 의사가 처방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AP통신에서 나온 건데 The drugs still available for alternate use, so US doctors could still prescribe them for COVID-19, a practice known as off-label prescribing.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약은 아직도 이 US,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오프-레이블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오프-레이블 처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립선 약 중에 프로스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머리 나은 약으로 오프-레이블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약회사에서 정식으로 머리털 나는 약으로 FDA 승인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때 나올 때는 프로페시아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몇 년 동안이 이제 오프-레이블을 쓴 거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톡스 주사가 처음에는 미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근육 경련, 특별히 이 눈가 경련을 없애려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약을.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약을 쓰다 보니까 주름이 펴진다는 것을 2차로 알게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주름 펴지는 약을 오프레이블로 몇 년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정식으로 주름 펴지는 약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보톡스 코즈메틱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팔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프레이블 쓰는 것이 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에게 의사들은 계속 오프레이블로 하이드로시 클로리킨을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단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이제 의사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잘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의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병원에서만 쓰라고 했던 것이 지금 그 병원에 쓰는 것을 좀 새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외래에서는 쓸 수 있는 분량이 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쓸 때 여러분이 마음껏 쓸 수는 없고 자기 주치가 잘 상의해서 진짜 잘 상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쓰는데 딱 5일만 쓰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심장병이 있다든가 망막 이상이면 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 제가 좋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느라고 수고했기 때문에. 자, 이 체드 크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멀리서 오는데 이 파도 높이가 무려 15m짜리입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고 있죠. 이 뭘 말하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 이게 스페니쉬 플루, 스페니쉬 독감 때 그래프입니다. 날짜도 거의 지금과 비슷합니다. 자, 1차 웨이브가 있고 2차 웨이브는 훨씬 큰 오고 3차 웨이브가 있습니다. 1차 웨이브 제일 작고 보통 2차가 제일 크고 3차 중간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다른 팬데믹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러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락다운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또 요새 평화로운 시위가 돼야 되겠지만 하여간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차 끝나고 2차 와야 되는데 갔다 가면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올 것 같으니까 이것이 저는 1.5차 웨이버라고 부릅니다. 예, 그것이 맞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2차 웨이버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2차 웨이버는 1차 웨이버 끝나고 다시 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금년 10월이나 11월에 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겨울에 굉장히 우리가 호된 겨울을 이때 그래서 저희들이 꼭 예방주사, 백신 나오길 바라는 건데 안 나오면 이 또 고생을 하고 또 내년 3, 4월에 다시 3차 웨이버가 올 확률이 큽니다. 자, 그렇고 미국 사망률을 봤더니 무려 75세 이상은 사망률이 50% 넘는 겁니다. 50, 60%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0세부터 44세까지는 사망률이 2%에서 3%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세 많으신 분, 기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병은 사실 치명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반쯤 중간쯤 된 줄 아는데 약으로 치면 지금 한 3회전밖에 안 됐습니다. 9회전에서 3회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내내 아무리 덥더라도 마스크 잘 쓰셔야 되고 마스크만 써도 전염을 80%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m 이상 떨어지고 하여튼 실내에서 오래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이 그걸 저희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손 씻기 그것도 열심히 하자. 하루에 10번이라도 비누로 씻고 알코올 세정제로 닦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걸리지 말아야 된다. 걸리면 정말 고생하고 오늘 또 하나 들어온 내가 뉴스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덱사메타존이라고 하는 또 좋은 그 스테로이드 여러분들이 맞는 뼈주사라는 그게 쓰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환에게 썼을 때 사망률 3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에서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실 굉장히 보편적인 약이고 저렴한 약이기 때문에 만약 그 발표대로 좋은 효과가 있다면 이건 여러분의 좋은 뉴스에 가서 제가 지금 방금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걸린 분들 제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계속 금년 말 내년 초까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절대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걸리지 말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발이 든든하면 팬들의 마음도 든든하죠. 바로 서울 메디칼 그룹처럼 말이죠. 미주 최대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은 정확한 5스타 의료 서비스. 오랜 경험. 가장 빠른 미품. 이래서 에이스. 우리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줄 에이스. 서울 메디칼 그룹. 홉. 우리 모두가 꿈꾸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첫 시작과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웰컴 투 뱅크 오브 호프. 림넥서스는 1986년부터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주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글로벌 1000대 기업, 포춘 500대 기업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4년 역사의 림넥서스가 미 전역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림넥서스. 네, 차민영 박사님 강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강사이십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의 CFO시죠. 한경모 내과 전문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메디칼 그룹 내과 전문의 한경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성인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종 바이러스라고도 부르죠. 새로운 종류, 새롭게 나타난 이러한 바이러스란 뜻인데,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뿐 아니라 나무 얘기로만 뉴스로만 듣기에는 내 자신에도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사태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 박사도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의 특징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것이고, 또 감염도가 상당히 높고 또 치사율도 비교도 높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 갈 길이 멀다, 이런 뜻으로 최근에 말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황석영 작가라는 분의 손님이라는 소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십 년 전에 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손님이 초대받은 손님일까요? 불청객일까요? 이건 불청객이었습니다. 손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손님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병이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연병이죠, 연병. 전염병, 연병인데 옛날에 천연두라고도 부르고 마마라고도 하고, 결국은 얼굴에 이렇게 얽히는 곰보라고도 불렀던 그런 것을 초래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병이 있었죠. 근데 그 병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1980년에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방접종을 하는 바람에 이 지상에서 사라진 병이 됐는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주위에 얼굴이 얽힌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소설 제목이 손님일까요? 사실은 그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6.25 전쟁을 전후해서 공산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이렇게 왔을 적에 마치 이것은 연병같이 찾아오는 것이죠. 불청객으로. 이러한 사상이 어떤 한 마을에 찾아오면 그동안에 정말 형제같이 지냈던 이웃들도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잡아가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못쓸 병 같은, 연병 같은 정신, 그런 사상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연두도 비슷하게 많은 경우에 퍼지기 시작하면 손님처럼 찾아오면 불청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망도 하고 상처를 남기는, 얼굴이 얽히는 그런 것을 초래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령들이
이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소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령들이 죽음의 유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령들이 스물스물 배회하는 것 같은, 우리 가정에도 쳐들어올 것도 같고 나갔다가도 손을 막 씻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이러한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많은 새로운 또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생겨났어요. 아주 새로 생긴 건 아닐지 몰라도 예를 들면 뉴노멀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일상, 새로운 정상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전에는 뭐 마스크를 쓰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새로운 정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갖다가 완전히 구분짓는, 뭐 2020년 코로나 이 문제는 그 나중에 보더라도 이것은 그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큰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러한 사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셜 디스탄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최근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또 비대면, 언택트라든가 그런 뭐 새로운 말도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재택근무.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근무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의 집회들도 이제 직접 모이지 못하니까 줌이라든가 하는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말 사태 속에서 저희도 이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저희 클리닉도, 내과 클리닉도 이제 어떻게 할까 처음에 많이 저거 하다가 지금 한 최근 3개월 동안을 거의 직접 환자를 많이 보지를 않고 전화로 또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은 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전화로 많이 도와드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몇 분 저도 그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그런 약을 몇 번 썼는데 저희 경우에도 좋은 효과를 봐서 잘 하루 만에 열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저는 성인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인병이라는 것은 저도 환자분들이 주로 중년과 노년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성인들이 걸리는 병이 왜 문제가 될까? 그것은 기저질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더 빨리 더 심각한 상태로 병이 진행될 수 있고 심지어는 입원하고 사망까지 할 수 있는 확률이 또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심장병이라든가 또 폐기종 같은 그런 폐질환, 그다음에 신장병, 그다음에 간경화 같은 심각한 간질환, 그다음에 이제 암 같은 거, 암이면 항암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일반적으로 면역이 떨어진다고 보죠. 그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나이 자체, 나이가 많다면 노년층이란 자체가 벌써 어느 정도의 면역을 떨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코로나 병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인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이제 올해들 많이 사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의사로서도 환자 쪽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심혈관이라고 하는 심장 혈관 질환.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됐을 적에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 또는 중풍 같은 그러한 질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크게 봐서 암이죠. 암이 걸리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기 진단하고 우리가 또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요새는 많이 치료가 좋아져서 이제는 암도 불치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찍만 발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대해서는 우선 조기 진단이 이제 많이들 다 아시는 거지만 40이 넘은 여성분들은 유방암 검사를 1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공동으로 위장이나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로서 내과에서 많이 하는 것이 튜머 마커, 그러니까 암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치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대장암이나 특히 전립선암, 그 다음에 간암, 췌장암 수치, 난소암 수치, 뭐 이런 수치들을 혈액 검사로 할 적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심장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에 공통 분모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이죠. 동맥이 기름이 쌓여서 좀 딱딱해지면서 좀 좁혀질 수 있는 그것을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이게 심장에 이런 일이 생기면 심각해지면 심장병이 생기는 거고, 또 뇌 쪽에 있는 동맥이 문제가 되면 이제 중풍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의 5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교적 가장 더 위험한 것부터, 위험성이 높은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가 담배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은 심장병이나 이런 모든 심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담배가 첫 번째고, 그래서 담배는 끊어야 돼요, 무조건.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담배는 첫째로는 지금 말하는 심장 그런 질환도 문제가 되지만, 또는 그 다음에 폐 자체, 폐기령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시 한번 거의 모든 암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담배를 피므로 해서. 담배를 꼭 끊어야 되고, 근데 요새는 이제 담배를 끊는 게 쉽지가 않은데, 중독 상태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찬틱스라는 그런 약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건 결심입니다. 결심만 하면 주치의와 상담해서 이것을 끊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 당뇨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위험 요인이 높기 때문에 당뇨를 잘 관리하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혈압. 고혈압도 잘 치료해 나가야 되고, 네 번째가 비만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음식 조절과 운동과 약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그 비만 체중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콜레스테롤 문제입니다. 콜레스테롤 높으면 아무래도 이런 동맥경화증을 빨리 촉진시켜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이, 우리 한국 환자분들은 특별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혈압이 많이 높지 않은 경우에 특별히 약을 시작을 해야 되나, 한번 쓰면 평생을 쓴다는데 이걸 꼭 써야 되나, 이런 지금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밖에 약을 쓰면 뭔가 나빠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다른 민간요법이나 한방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한방은 한방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방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성인병,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것은 이미 사실은 좋은 약이 개발되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수십 년이 늘어나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딴 문제는 몰라도 이런 성인병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 양약의 그 약을 잘 쓰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꾸로예요. 약을 쓰면서 뭐가 나빠지는, 신장이나 간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쓰지 않고 방치했을 적에 나중에 이런 것이 합병증이 생기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혈압에 관해서 적당한 시기에 바로 약을 시작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또 코로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그래서 이번 또 문제의 특징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우한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거의 한 달밖에 안 걸렸다는 이러한 사태가 된 것은, 그동안에 모든 세계가 서로가 무역도 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교류가 넓어졌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제가 더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에 많은 테크놀로지의 그 변화가 아주 굉장히 빨랐죠. 불과 제가 처음에 개업할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게 전화가 비퍼도 없고 하여튼 들고 다니는 무전기 같은 걸 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불과 10년 안에 모든 사람이 셀폰을 쓰는 이제 그렇게 변화가 했는데, 특별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그러한 변화가 더 가속화돼서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이러한 테크놀로지 사용하지만 않을 수 없고 강제적으로라도 쓰는 그런 사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대 문명이랄까 우리 사회 특징은, 특히 자본주의 특징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해도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마치 두 발 닫은 자전거를 타고 갈 적에 스톱하면 쓰러지듯이 막 그렇게 앞만 보고 그냥 멈출 수 없게 달려왔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당하면서 이제는 좋든 나쁘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록다운 할 적에 다 같이 한번 스탑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회가 됐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한계를 좀 느꼈어요, 사실은.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어쩔 수 없는, 우리 한 사람한테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이것은 물론 불행한 일이고 시련이고 이런 전염병, 이런 환경적인 큰 위기가 왔지만 우리가 이것을 또 좋은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셜 디스탄싱, 우리가 서로 멀어졌어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멀리 2m 이상 2피트 얼마 6피트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마스크를 끼고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는 거를 필요로 했던 그런 시기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는 없을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는 없을까?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관계성은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과도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LA에서 보니까 정말 차량이 줄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정말 맑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이제 애들도 학교 안 가고 다 이런 상태에서 집에서 있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모두 인간관계도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번 이 사태가 나고 보니까 참 필수가 있고 비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가 약국, 생필품 마켓 이런 거는 클로즈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필수적인 거 있어요. 비필수적인 게 있고 필수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 본질적인 것도 있고 비본질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영원한 것은 무엇이고 지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잃지 몰라도 더 정말 중요한 것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한번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성인병 예방의 소식과 운동이 소식, 적게 먹는 거죠. 적게 먹는 소식과 운동이 필수인 걸로 아는데, 운동 중에 특별히 코로나 예방에 좋은 운동을 추천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 피트니스 헬스 클럽 같은 데가 사실은 상당히 그 감염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닫혀 있다가 최근에 와서 겨우 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시기에는 특별히.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산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좀 좋아졌겠다. 거의 매일같이 나가서 좀 빨리 걷는다든가 이렇게 산보를 갖다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가장 무난하고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번 코로나가 시니어들에게 치사율이 큰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시니어들,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많은 또 기저질환이 있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또 그 자체로 연령으로 인해서도 면역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병이 더 심하게 진전될 확률이 더 많고 치사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선발이 든든하면 팬들의 마음도 든든하죠. 바로 서울 메디칼 그룹처럼 말이죠. 미주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은 정확한 5스타 의료 서비스. 오랜 경험, 가장 빠른 밑분. 이래서 에이스. 우리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줄 에이스. 서울 메디칼 그룹. 홉. 우리 모두가 꿈꾸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첫 시작과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웰컴 투 뱅크 오브 호프. 림넥서스는 1986년부터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주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글로벌 1000대 기업, 포춘 500대 기업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4년 역사의 림넥서스가 미 전역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림넥서스. 한경호 박사님의 코로나19와 성인병에 관련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강사이신데요. 이명빈 노인과 내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메디칼 그룹의 주치의로 있는 내과 주치의, 노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국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당뇨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고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확진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살이 많이 쪄서 확진자라는 소어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제 클리닉에서도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살이 찌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분은 딸이랑 같이 어떤 야식을 먹을까, 또 아니면 어떤 어르신들은 밖에서 못 나가시니까 운동을 못 하셔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시면은 1시간, 2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하는지 아이고 까먹었다, 시간을 놓쳤다 하시면서 하루가 가는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가 되면은요, 당뇨 환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난달에 프랑스에서 연구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1,300명의 코로나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서 사망자들이 얼마나 당뇨 환자들이 빨리 돌아가셨는지를 보았는데요. 무려 10명 중에 한 분, 그러니까 10%의 당뇨 환자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에서는요, 이 당뇨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당뇨 환자분들에서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4일 만에 퇴원을 하시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7일 동안, 무려 7일 동안 더 오래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면 더 중증으로 가나 라는 그런 기저질환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1번으로 꼽은 거가 바로 당뇨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당뇨가 있으면은 이 사망률이, 치사율이 더 높을까요? 그 기전은 바로 당에 있습니다. 당이 만약에 많이 올라가면은요, 저희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못해요. 저희 몸의 대식세포와 같은 이런 백혈구들이 제대로 펑션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될 거는요, ACE2 수용체라는 거가 있습니다. 좀 영어라서 어떤 분들은 생소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ACE2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 몸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이 열리는 문이 ACE2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ACE2라는 거가 저희 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환자분들이 설사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ACE2는
저희 내장과 대장에도 있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피부병도 일어난대. 보니까 혈관에도 ACE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CE2라는 수용체가 온 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한 병입니다. 근데 저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저희 ACE2가 또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췌장에 있습니다. 췌장은 무엇을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당연히 저희 음식 소화를 시키는 이런 엔자임을 만드는 거도 있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당뇨 관리죠. 당 관리를 하는데 ACE2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췌장을 감염을 시켜서 당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연구 결과가 없지만 2003년에 있었던 사스 바이러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후에도 췌장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3개월 동안 당뇨가 생긴 것처럼 당이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당뇨가 당뇨가 있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걸리고 또 걸리면은 치사율이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십니다. 다만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죠. 일단 당을 최대한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대한 자가격리를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느라고 집에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그 핑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하고 계세요. 운동을 안 하고 식습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당뇨가 많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관리에서는 3박자를 잘 맞추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식이요법, 식습관을 관리하시는 거. 두 번째, 운동량을 관리하시는 거. 세 번째, 당뇨약 관리입니다. 만약에 식사하시는 거가 문제가 있으면 조절하셔야 되고요. 운동량이 줄으셨으면 운동량을 조절하셔야 되고요. 약, 그러니까 환자 본인 자신이 당을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계속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빨리 의사에게 연락을 하세요. 요새는 비대면 진료, 그러니까 화상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빨리 저희 서울 메디칼 그룹 주치의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정신성의껏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밖에 나가서 걷고 뛰고 그런 거 정말 괜찮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최대한 사람들 멀리 거리 두기를 하면서 뛰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밖에 나갈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은 집 안에서 근력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최대한 하체 운동을 위주로 하세요. 왜냐면은 저희 몸에 근육량이 하체가 70%가 있고요. 그 중에서 허벅지가 이제 40%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체 운동이 가장 관건으로 하셔야 되고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또 집에 계단이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계단이 있으시면 계단을 오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실내 자전거가 있으시면 자전거 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당뇨도 문제지만 또 다른 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클리닉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요새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요새 저 사람, 이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저 치매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어제도 한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억력도 안 좋지만 지난주에 프로테스트 때문에 뭐 총소리랑 이 폭죽 소리 때문에 자기가 6.25 때 겪으셨던 그 나쁜 기억들이 떠올라서 밤새 못 주무신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지난주에 오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목 디스크, 목 아픈 거가 아니면 배가 아픈 거가 이거가 코로나 증상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 이게 다 모든 병이 다 코로나 병에 걸린 것,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억력 감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대부분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입니다. 정말 치매 환자분들은요, 자기가 치매가 있다, 내가 기억력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 라고 솔직히 인지를 하지 못하세요. 대부분 옆에 같이 오신 보호자분들이 호소를 하시죠. 그러시기 때문에 이 우울증과 이 불안장애를 다스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두 개가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걸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요새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서 신경 안정제 주세요. 엠비엔, 조피뎀 이런 밤에 잘 잘 수 있는 약 좀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런 약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전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이 우울증 치료, 이 불안장애 치료라는 거는요, 장기전으로 봐줘야 돼요. 장기전으로 봐서 약을 쓸 때도 천천히 들고 약이 부작용이 덜한 그런 약으로 써야 되고요. 약을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약물 치료도 있지만 비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돼요. 비약물 치료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운동 열심히 하시고 밤에 잘 주무시고 식습관도 건강하게 하시면서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의사나 아니면은 이 사이콜로지스트와 같이 상담도 꼭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최대한 이런 신경 안정제나 이 불면증 약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양로병원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번져서 특히 몇몇 분들 이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치매가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을 양로병원에서 댁으로 직접 모신 분들도 꽤 많고요. 또 치매가 조금 초기 단계에 올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다들 이런 양로보건센터에 주로 다니셨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보건센터에 못 다니시고 집에 계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로병원에 계셨던 분들도 집에 계시면서 가족분들이랑 같이 마찰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질문 여러 번 반복하신다고 그래서 가족분들도 너무 지치시고 또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내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시는 거, 또 샤워하시는 거 또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어떤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또 밤에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댁에 계시면서 가족분들과 함께 모두 다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약보다 지금 치료의 모든 것의 집중은요, 환자 보호자에게 둬주세요. 환자 보호자가 힘이 나고 잠을 푹 자고 식사를 잘 하시고 힘이 날 때에 이제 치매 환자분을 잘 보살필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치매 환자분들이 똑같은 거를 질문을 하신다고 해도 이게 내 엄마다, 내 아빠다, 내 남편이다, 와이프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맞다, 치매라는 질병이 있는 거지, 그래 내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조금 더 들어주자 라고 봐주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폭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왜 일어나는 거야,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오면은 그게 엄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 별거 아니야 라고 또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또 자꾸 말씀을 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폭동 때문에 엄마가 불안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는 안전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어머니가 마음이 더 안정이 되면서 더 편해지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방법을 써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집에서 모시는데 한계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의사 선생님들께 문의하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약을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서 어떻게든 치료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치매 같은 정신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가장 structure, 그러니까 짜여진 거가 부족해요. 내가 혼자서 수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하루를 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으로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루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시간표를 만드는 것처럼 어머니 아버님께 또는 배우자에게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시간표를 보여드리고 또 그림 그리는 시간, 색깔칠하는 시간, 또 가족과 전화하는 시간,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를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을 짜서 보여주면서 엄마 오늘 내가 우리 엄마랑 같이 이거 할 거다 그러면서 만약에 어머니가 하기 싫어 라고 그러시면 이거 봐 시간표에서 우리 이거 원래 하는 날이야 라고 그러면은 수능하시고 같이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럭처를 짜놓게 스케줄을 잘 짜놔서 같이 치매 치료를 하시는 거가 굉장히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몇 개 꼽아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시니어로서 이제 비즈니스들이 열리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는 걸로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빼먹으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만 잘 씻는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 쓰기입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경로를 보면은요, 비말이에요, 비말. 저희 코와 입 안에 있는 이런 비말이 이제 바이러스를 캐리를 해서 다른 사람 점막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가 다 바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차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를 사용하시면은 한 80%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예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마스크를 쓰면은 최대한 다른 사물에 이렇게 포마이트로 저에게 전염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이런 확률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대답해 드릴게요. 임 박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치매 예방 차원에서 권하시는 행동 수칙, 예방 수칙을 권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치매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두려워하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료가, 제대로 된 치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치매도 하지만 예방을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을 하는 것가 최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치매도 예방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예방 차원에서는요, 지난 20년간에 수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 한 가지보다 좋은 것이 없었어요. 이거는 치매를 예방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65세에 MRI를 찍었는데도 이 치료를 하면은 뇌가 사이즈가 다시 자랍니다. 이 치료는요, 바로 운동이에요. 아유, 또 운동이야? 많이 식상하시죠? 하지만 이 운동을요, 특정하게 해야지만 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걷고 조금 시간 때우고 오시면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땀이 많이 나시고 심장이 많이 뛰어야지 이제 뇌에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BDNF나 IGF-1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뇌에 있는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들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 나눴을 때,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것처럼 운동을 한번 할 때는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계단 오르기 할 때도 처음에는 많이 못 오르실 때 땀이 많이 나지만 이제 점점 그 똑같은 운동을 1주일, 2주일, 3주일 하다 보면은 그 똑같은 계단의 개수를 오를 때에도 땀이 별로 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동 목표는 땀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는 땀이 나는 거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방수칙의 몇 가지 다른 좋은 방법들은요. 수면, 잠을 잘 자야지 이 뇌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식도 건강하게 드시는 이런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당뇨를 일으키는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이런 많은 탄수화물 식단보다는 이 지중해 식단처럼 고기가 많고 야채가 많은 식단 쪽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수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의식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어떤 예방책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 나눈 모든 거를 종합을 해서 운동하시고 잘 주무시고 그러시는 거가 가장 좋은데요. 또한 내 머릿속에 내가 무엇을 넣느냐를 결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시대에서는요, TV를 틀면, 핸드폰만 열면 저희들에게 노티피케이션이 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희들의 이 주의력을 자꾸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다 광고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본다, 안 본다라는 것을 본인 자신이 결정을 하시고, 특히 앞에 차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정확하게 정확한 뉴스를 꼼꼼히 챙겨 들으시는 거가 좋습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다른 쪽도 어떤 좋은 언론에서는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리를 하시는 방법 중에 좋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를 적어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거기다 적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오늘 하루 무엇에 감사한지 그렇게 적어 나가면요, 내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점점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시지 않고 건강하게 앞으로 지내시기 바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서울 메디칼 그룹 TV와 한국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발이 든든하면 팬들의 마음도 든든하죠. 바로 서울 메디칼 그룹처럼 말이죠. 미주 최대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은 정확한 5스타 의료 서비스. 오랜 경험. 가장 빠른 리펀. 이래서 에이스. 우리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줄 에이스. 서울 메디칼 그룹. 홉. 우리 모두가 꿈꾸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첫 시작과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웰컴 투 뱅크 오브 호프. 림넥서스는 1986년부터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주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글로벌 1000대 기업, 포춘 500대 기업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4년 역사의 림넥서스가 미 전역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림넥서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웨비나 시리즈 미주 한국일보 51주년 기념으로 16, 17, 18 이렇게 3일 동안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을 겪는 우리 한인들과 한인 사업주들에게 경제, 법률, 의료 관련 정보와 해법을 각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소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주관해주신 뱅크 오브 호프 서울 메디칼 그룹 림 넥서스, 후원해주신 농심 아메리카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한국TV가 주최한 이번 웨비너 시리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